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는 진짜 이유 1위는 충격적입니다. 주름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1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달라 보입니다. 젊을 때는 외모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가방. 그런 것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얼굴도 아니고 통장 잔고도 아닙니다. 초라함은 주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기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 보이는 사람 순위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1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3위 외모. 주름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 체형이 변하는 것, 머리가 빠지는 것.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관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외모는 경쟁력이 아니라 배경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50대인데 피부가 완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깨끗함, 단정함,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멋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은 유독 초라해 보이는 이유는 얼굴이 아니라 표정과 자세 때문입니다. 고개 숙이고 눈 피하고 자신 없어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잘 꾸며도 초라해 보입니다. 외모는 3위입니다. 2위 가난. 돈이 많지 않아도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 과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안정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없는 것을 감추려 애쓰고 괜히 더 비싼 척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소비하는 사람은 돈이 아니라 태도가 초라해 보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중소기업 과장입니다.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합니다. 나는 내 수준에서 충분히 행복해. 이 사람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봉이 낮은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외제차는 끌고 다녀야지. 옷이 날개인데 명품 입어야 티가 나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비교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2위입니다. 1위 피해자 의식. 가장 초라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손해만 보는 거야? 세상은 나를 몰라줘. 우리 부모가 이것만 해줬어도. 이 말을 반복하는 사람. 모든 결과를 남 탓, 세상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 처음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피해자 의식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부족했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차이가 10년, 20년 후 인생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피해자 의식이 강해질수록 표정은 어두워지고 말투는 날카로워지고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초라해 보이지? 외모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해버린 태도 때문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최근 대화에서 나는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았나요? 나는 왜 항상 손해야? 세상이 나한테만 불공평해. 어차피 해도 안 돼.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이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멋있는 사람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책임을 선택합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그래도 내가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초라함은 세월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태도가 만듭니다. 그리고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조금이라도 뜨끔하셨다면 그건 아직 당신 안에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피해자 의식을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 의식은 성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좀 부정적이에요. 환경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의식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반복된 사고 습관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누구 탓이야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으로 바꾸기. 사업 실패, 인간관계 갈등, 피해자 의식이 강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질문은 뇌의 방향을 과거에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업무 피드백 요청하기, 지출 구조 점검하기, 대화 방식 바꿔보기. 행동이 시작되면 피해자 프레임이 깨집니다. 이 불평을 기록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자주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하루만 해보세요. 오늘 내가 했던 불평 5가지 적기. 남 탓한 순간 체크하기. 처음 해보면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남 탓을 했어? 자각이 시작입니다. 자각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3. 비교를 멈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비교는 피해자 의식의 연료입니다. 특히 SNS가 문제죠. 남은 성공한 것 같고 나는 뒤처진 것 같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결과를 보여주고 나는 과정을 살고 있다. 지금은 과정일 뿐입니다. 비교를 줄이고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1% 나아졌다면 그건 전진입니다. 4. 내 인생 책임 선언, 문장으로 만들기. 피해자 의식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종이에 이렇게 써보세요. 내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나다. 처음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진다는 건 변명할 곳이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통제권이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통제권이 생기면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의식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가장 초라하게 만듭니다. 남 탓은 행동과 질문으로 바꾸기, 불평 기록하기, 비교 줄이기, 책임 선언하기. 이 4가지만 해도 인생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 멋지고 당당해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